밤늦게 도쿄를 강타하고 후쿠시마를 관통할 전망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하기비스가 지난 1958년 사망자 888명, 실종자 381명이라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혔던 아이다와 비슷한 수준의 폭우를 내릴 수도 있다며 엄중 경계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기비스의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보다 더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변하지 않는다면 하기비스는 내일 새벽에 후쿠시마를 관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후쿠시마에 폭우가 쏟아질 경우 아직 처리되지 못한 방사능 오염토가 바다로 흘러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태풍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을 심화시켜왔습니다. 지난 2013년 일본은 일본 도쿄전력이 제18호 태풍 마니가 쏟아낸 폭우로 후쿠시마 원전 배수지 수위가 넘치자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유출한 바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당시 태풍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전 4호기 오염수 탱크가 있는 H4 구역의 배수지에 빗물이 차올랐다고 했습니다. 도쿄전력은 폭우로 인해 오염수 저장 탱크 주변의 수위가 상승하자 밸브 일부를 여는 긴급 조치를 취한 뒤 고농도 오염수의 대량 유출을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며 방류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당시 일본 지지통신은 긴급 조치라는 이유로 세슘 오염 농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방류했다면서 도쿄전력이 태풍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 프랑스 기후환경과학연구소와 일본 스쿠바대 연구진은 태풍의 강한 바람이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토양을 유실시켜 방사능 물질이 강과 태평양 바다로 흘러들어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태풍 아타우로 인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 폐기물을 담은 대형 오염 포대가 하천으로 유출됐다고 일본 환경성은 발표했습니다. 환경성에 따르면 일본을 강타한 태풍이 동반한 폭우로 인해 후쿠시마현 이다테무라의 하천이 범람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약 30포대는 회수됐지만 주변 일대가 모두 물에 잠김에 따라 얼마나 많은 포대가 유출된 것인지는 파악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은 태풍 하비기스로 인해서 일본 내 피해뿐만 아니라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방사능 오염수와 오염 폐기물이 유출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지만 더욱 치명적인 것은 아직 일본에서 제험 작업을 하지 못한 산림지역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방사능이 강풍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본은 제험 작업을 통해서 방사능 수치가 절대적으로 내려갔다고 주장했지만 원전 사고 당시 방사능 구름이 집중적으로 머물렀던 아즈마산과 같은 경우는 전혀 제험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태풍이 후쿠시마 지역을 쓸고 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풍과 폭우를 통해서 방사능이 다시 퍼질 위험성에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아베 정권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도쿄는 물론 후쿠시마도 방사능 수치가 제험 작업을 통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홍보해왔습니다. 심지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선수들에게 먹이겠다고 하고 있고 이제는 수입을 금지했던 중국이나 유럽에도 이를 수출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후쿠시마는 물론 도쿄까지도 방사능 노출에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으로 괜찮다고 했던 후쿠시마와 도쿄는 그동안 숨겨지고 은폐되어 왔던 방사능의 위험성이 다시 퍼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갈 경우 후쿠시마 지역은 물론 일본 바다 전역이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일본산 수산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명태의 97%가 일본에서 수입되어 온 것입니다. 이번 태풍은 일본 전역에 방사능의 확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탁까지도 유업해 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